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청년생명윤리학회 2기 학회원 임정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콜로키움 주제 통일과 생명윤리에서 저는 통일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생명윤리에서는 무엇보다도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인류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반인류적 전쟁 범죄와 대규모 인권 침해를 경험한 것을 계기로 인권 문제를 한 국가 내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권 문제를 보편적인 문제로 여기기 시작한 것이죠. 이에 따라서 1948년 12월 유엔 총회는 세계 인권 선언을 채택하게 됐고, 그것을 통해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회원국의 의무로 규정했습니다. 이후 유엔 회원국들은 이 선언에 담긴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통합된 국제인권 규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네, 세계인권 선언의 대표적인 조항 예시를 몇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유엔 회원국들은 이러한 세계인권선언 조항에 맞게 국제사회의 질서와 더불어 한 개인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유엔국 회원이지만 이러한 의무를 거의 대부분 지키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 인권의식이 약한 국가들이 많은 중동 지역에 있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인 북한이 바로 그곳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열악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생명권 침해로는 대표적으로 공개 처형의 예시를 들 수 있고,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해서는 불법 신문, 불법 체포와 구금시설에서의 가혹행위 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 결사 및 집회, 시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북한 헌법에서는 인정되고 있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실제로는 강하게 통제받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의 참정권과 선거권은 일당 독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통일부에서는 2023년부터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기 위해서 북한 인권 보고서를 출판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탈북민들이 증언들을 해서 그것들을 통해 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2020년에 상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1년에 제정된 교양보장법, 2023년에 제정된 평양문화보호법 등을 근거로 적극적인 주민 통제에 나서고 있는 북한의 실태를 잘 담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예시를 몇 가지 들어보자면, 네, 북한은 최근 자력갱생을 매우 강조하면서 내부적으로 사회풍조를 다잡을 필요가 높아짐에 따라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를 처벌할 근거로서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남한 영화를 유포한 22세 청년은 공개 처형 당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에서 신부가 흰색 드레스를 입는 행위, 선글라스를 착용하거나 아빠라는 단어, 쌤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와인잔에 술을 마시는 행위 모두 반동이라고 단속하거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성과 아동의 인권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강제 북송되어 구금 중에 있는 많은 여성 수감자들이 강간당하는 경우는 매우 비일비재합니다. 구금 과정에서 뿐만이 아니라 일반 북한 여군들도 70% 정도는 성추행, 성폭행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강제로 마취 없이 낙태 수술을 시행하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들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북송할 때 성인과 같은 깜빵에서 고정 자세를 유지할 것을 강요받고 대소변도 허락을 받아야 하며 2시간마다 10분만 움직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21세기에 사람이 굶어서 죽는 것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죠. FAO와 유니세프가 발표한 세계 기아 지수에서 북한을 기아 상태가 심각한 국가로 분류하고 있으며 인구의 45.5%가 영양 부족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대북 식량 지원에 나섰으나 지원된 식량은 언제나 군과 체제 보위 기관에 우선 공급됐고 국가 배급은 평양과 지방 사이의 곡물의 종류와 지급 주기, 양의 차이가 있는 차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폐쇄적인 분위기 때문에 더더욱 식량 공급이 어려워져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로 최악의 식량난 가운데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짧게 설명한 인권 침해 사례들이지만 이 외에도 피구금자의 권리, 이동 및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 근로권, 건강권, 참정권, 강제 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등 너무나도 많은 권리들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개별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 유엔에 우리나라와 동시 가입했고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그리고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 두 개의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던 최악의 식량난 시기에 많은 수들의 북한 주민들이 탈북했는데요. 이때 탈북한 여러 탈북민들의 증언은 유엔의 특별관들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되었고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3년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하면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라고 부르는 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이 결의에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 내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는지 또한 이것이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지 밝히는 것을 이 COI의 임무로 부여하였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분이 아까 정베드로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그 마이클 커비님이시고요. 지금 들고 계신 서류가 2014년 발표된 보고서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 내 인권 실태를 총 6가지 범주로 나눠서 조사했습니다. 6가지 범주는 여기 PPT에 나와 있듯이 사상, 표현 및 종교의 자유, 각종 차별,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침해, 식량권 및 생명권 침해, 사회적 구금, 고문, 처형 및 정치범 수용소, 납치 및 강제 실종 이 6가지 범주로 구분해서 조사하게 되었고 2014년 2월 보고서 여기 들고 있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어 왔고 현재도 지속되어 있다고 결론 짓게 됐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로 불리는 ICC는 세계대전 이후 중대한 국제범죄를 저지른 개인의 형사 책임을 물을 상설재판소의 설립의 필요성에 의해서 2002년 출범한 국제기관입니다. ICC가 관할하는 범죄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집단 살해죄, 반인도 범죄, 전쟁 범죄, 침략 범죄 등이 있습니다.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 조사 이후에 북한 내에서 일어난 여러 인권 침해 현상들을 반인도 범죄 위반 행위로 보고 위반자들이 형사 책임을 져야 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하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거나 유엔 특별재판소를 설립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권고를 수용하여서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인권 침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제재를 시키라는 것을 검토하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북한 인권 결의를 2014년 이후에 매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인 어떤 처벌들이 이제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에도 끊임없이 유엔과 국제사회에서는 계속해서 북한 내 인권 침해에 유감을 표현하고 제재를 가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미국은 2016년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대북 제재 및 정책 증진법에서 인권 관련 조항을 기술하고 심각한 인권 유린에 관해 검열과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의 근거에서 미국 정부는 김정은, 김여정을 비롯한 개인 총 22명,
조직지도부, 국가보위성 등 기관 10곳을 대북 인권 제재 명단으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유엔에서는 매년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하면서 2015년에는 서울에 유엔 인권 사무소를 개설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현재 많은 청년 세대들은 통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통일 비용과 지금은 너무나도 벌어진 문화 격차가 주요 원인입니다. 북한의 주민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민족이다라는 정체성은 점점 사라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우리는 왜 북한 인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까요? 네, 북한 이탈 주민은 국제법상 난민으로 여겨집니다. 다시 그 나라에 송환됐을 때 핍박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3국에서 난민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북한 정부는 국가가 아니라 남한의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 집단이라고 대한민국에서는 여기고 있습니다. 헌법의 영토 조항과 국제법의 해석으로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 역시 태어나자마자 남한의 국적을 가진다고 한국의 현행 판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난민이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나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국민들이 억압당하고 압제받고 고통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는 통일을 지향하고 북한의 실태를 알려 관심을 더욱 가져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크리스천으로서의 관점인데요. 이 말씀은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중심적으로 묵상한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네, 마찬가지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통해 자유를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과 김씨일가의 신격화를 무너뜨리고 북한 주민들의 멍해를 풀어주는 것, 또한 이제는 선교지가 되어버린 북한 땅을 개척하는 것은 대한민국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의 사회 격차는 상상 이상으로 많이 나서 탈북민들은 공간만 이동한 것이 아니라 시간대를 넘어온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원에서 건강관리, 양성평등 교육, 진로직업 탐색, 사회이해 등에 대한 교육을 필수로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실제 사회와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세터민 분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종교 수준의 체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가치관이 바뀌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통일 이후에 우리는 생명이 소중한 것이고 지금까지 본인도 모르게 침해당했던 많은 권리들을 성경적 가치관 아래 바르게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가치관 속에서 나와 다른 사람의 생명은 귀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바른 생명 윤리관을 전달하는 것은 북한의 뿌리 깊은 공산체제로 인해 내재된 가치관을 디톡스하기 위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혼육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땅과 북한에 있는 주민들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생명과학 영역에서 공부하며 열심히 전문성을 기르고 영향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 실제 통일 이후에 교육과 영역, 사역에서 북한 영혼들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통일을 준비하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번 기회에 고민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가올 은혜의 해, 보복의 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국청년생명윤리학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리 준비할 때 저희를 통해 복음 통일의 문과 자유 대한민국이 열리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